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도 MK입니다.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네, 네, MK 세계에서는 MK냐, 넌 MK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구분하듯이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명의 MK를 두고 있고요. 네, 좀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가족 사진이랑 좀 준비를 했는데 한 그 선교사 선교사를 꿈꾸던 어떤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어떤 부르심의 자리를 이렇게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가보는 그런 경험을 한번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나가기 전에도 제가 선교사 자녀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 선교사를 하겠다. 그래서 막 중국 선교회도 들어가고 우슈를 배우러 다니고 중국어 배우러 다니고 인천에 있는 화교교회 매주 수요일마다 쫓아다니고 막 그런 열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 한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2년마다 선교 그 동원 컨퍼런스가 있는데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거기에 이제 끌려갔어요, 제가. 여기 아드님들 혹시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형제들 이제 군대 이렇게 꼭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끌려갔다가 가기 한 달 전에 선교 대회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중국 선교는 네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CCC라는 곳에서 선교를 이렇게 배우면서 청년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었는데 기독교 교육 플러스 선교사 자녀라는 키워드, 선교라는 단어가 딱 주어지니까 선교사 자녀 교육 이런 이제 키워드가 저한테 이제 주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냥 제 간직을 먼저 조금 할게요. 중국 선교사에 열심히 이제 갖고 있었던 이제 저였는데 저는 이제 좀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그 끝자락에서 부흥의 세대 끝자락에서 약간 부흥을 맛본 세대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X 세대인데 75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 한양대에서 이렇게 선교 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여기 선풍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막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다 배우러 오셨고 여기 바닥에 그냥 은박지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뭐 부모님 상황도 안 좋고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군대를 또 막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하나님한테 조금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제가 좀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좀 이렇게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디볼스 하시게 돼가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중국 선교는 네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선교사 자녀의 이슈를 저한테 네가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얘네들이 이래 이렇게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디 중국에 헌신한 자매 없는가 막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었을 텐데 이제 선교 이렇게 컨퍼런스 하면 이렇게 조별로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이런 데 이렇게 참석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중국, 이게 선택특강,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그 선택특강을 들어갔는데 너무 인산인해로 막 중국 섹션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그냥 터덜터덜 이렇게 옆에 가는데 옆에 일본 선교사님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4-5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랑 아무 상관없는데 야, 똑같은 선교사님인데 옆에는 막 미어 터지고, 여기는 몇 명 있지도 않고 정말 좀 속상하시겠다.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꼭 모세의 떨기나무, 그 버닝 부시가 왜 저게 안 꺼지지? 이렇게 제 눈길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이렇게, 그래도 저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딱 봤더니 거기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선교에 헌신한 예쁜 저희 조의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순한 동기에 좋은 얘기 하시겠지 하고 거기 가서 제가 또 이렇게 앉았어요. 자러 가려다가. 그랬는데 이제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자매가 같이 아랍으로 선교 갈 형제랑 왔다고 하면서 딱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나마 나갈 수도 없고 그 몇 명 안 되는데 나가게 되면 선교사님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좋은 얘기 하시겠지 하고 거의 1시간 반 동안 계속 졸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그 한국 교회 장로님들이 일본의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느니
동남아시아의 교회를 하나 짓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들을 많이 가졌었을 때예요. 효율성을 따질 때. 그런데 이제 일본 선교사님이 뭐 20년, 30년 했는데 믿는 사람 한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막 어려운 얘기 막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중국이니까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막 졸았는데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 자기 아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침 닦고 정신 차리고 이제 잘 듣고 끝내려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이제 물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일본하고 한국 물가 한 10배 차이 날 때거든요. 제 기억에 이발비가 4,000원일 때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4만 원 정도가 선교사님 가족이 이렇게 보내줘야 머리를 깎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은 좀 단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전기 바리깡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에서 전기 바리깡 같은 거를 이제 보내주셨다 했는데 이제 그때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선교사님들이 허리띠를 쫄라매고 이제 전기 바리깡을 이제 어렵게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 사셨죠. 그래서 이제 아들 딱 하나 있는 독자가 있는데 이제 부인 선교사님이 아빠 선교사님 이렇게 깎아주시고 저도 제 아내가 저를 깎아주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들 혼자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부인 선교사님이 마침 시장을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혼자 처음 깎는 건데 이제 아이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전기 바리깡으로 이렇게 깎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실수해서 고속도로를 확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에서 뭐 이번에 그 애플 TV에서도 나왔지만 자이니치 분들 이렇게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조센진이라고 그래서 되게 핍박도 많고 뭐 우리 학교라는 그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일본에서 사는 한인 그 2세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우리 MK, TCK도 똑같죠. 그런데 막 그때만 해도 왕따라는 말이 없었을 때고 이지메가 이제 일본에서 집단 따돌림 하는 걸 이지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스토리를 아니까 아빠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아빠한테 아빠 제가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할 테니까 교인들이나 학교에 가서 그럴 테니까 그냥 깨끗이 밀어주세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사실 그 전에 이제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막 불의 메시지 던지신 분인데 그분이 주강사로 와서 막 하는데도 저는 거기서 은혜를 못 받고 있었어요. 옆에서 막 다 찬양하면 우리 전홍 목사님 같은 분이 막 찬양 인도하면 막 사람 젊은이들이 막 선교에 막 헌신해서 일어나는데 저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번이나 왠지 쓸데없이 하나님이 저를 막 아프리카로 부르실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부담감에 가져가지고 2번 이렇게 콜링이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아니라고 나는 저기 중국 선교다 막 이러면서 MK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아니라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눈물짓 콧물짓 다 하면서 MK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풀타임으로 헌신하겠다 이제 이렇게 손을 들게 됐었고 이제 콜링이죠. 그게 콜링이고 거기서 또 비전도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밀어달라고 한 그 이야기를 그 선택특강 다음 달에 그 선교사 자녀 일본 선교사 자녀가 결혼을 해서 일본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훈아 네가 선교사 되는 것보다 이 MK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울고 웃고 같이 살면 어떻게 이런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고 CCC에서 그 이제 형제들하고 공동체 사랑방이라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떤 비전도 같이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MK 캠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모국 초청 선교사 자녀 캠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헬렌 초이 자매님도 그때 저하고 다 만났고 하여튼 뭐 많은 분들 1세대 MK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1세대 MK 친구들이 지금 한국 선교가 35년 내지 40년을 보거든요. 서구는 한 200년 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1세대 MK 친구들이 우리 오늘 그 너무도 귀하게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코조 형제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1세대 MK이신 거고 결혼해서 애도 5명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고 지금 2세대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세기 형제 대학 다니는 이런 분들이 2세대고 3세대는 이제 제가 3명의 MK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 이 정도 되고 4세대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취학전 연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원래
부탁을 하셨던 게 저는 여기 이 자리에 다 MK만 오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MK를 사랑하시고 MK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한국에서 이런 사역 하거든요. 한국 교회 찾아가서 이렇게 MK 이해시키는 걸 하는데 우리 MK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두려움 없이 하던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릴게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제3문화의 아이들이라는 그 뜻이 있는데요. Third Culture Kit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 1의 문화가 이제 부모님 문화잖아요. 부모님 한국말하고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고 이런 일문화인데 어느 날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제 2의 문화 일본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2의 문화에서 사는데 부모님만 가셨어요. 저희는 알아서. 알아서 살라. 네. 요 케이스도 제가 좀 이따 다뤄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이 문화에 갔죠. 그런데 이제 생긴 거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 문화에도 완벽하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세계 형제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한국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100% 한국 사람 같지 않죠. 그리고 또 이해 문화, 일본이 됐던, 뭐 우리 가나가 됐던, 필리핀이 됐던, 거기서 또 이렇게 사는데, 어쨌든 피부 이렇게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 패스포트에 이렇게 스탬프가 찍혀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살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3의 문화, 그 겹쳐진 제3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보다 선교 경험이 많은 서구에서 Third Culture Kit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있고요. 뭐 이런 뭐 세미나도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개념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일문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얘 뭐가 좀 다른데? 한국 군대나 한국 대학이나 한국 직장에서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는 거고, 또 이해 문화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태어나고 직장도 다니고 뭐 다 했는데 너는 외국인이잖아. 뭐 어려움이 있으면 다 이렇게 막 나가잖아. 뭐 이렇게 현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트랜스컬처럴 킷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일문화와 이문화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다리를 놓고 하나님 문화와 인간의 문화의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TCK 모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MK 친구들이 이 TCK에 대한 이슈로 오늘 제가 조금 집중해서 다룰 건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에스더, 요셉, 뭐 바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니에미야, 뭐 이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를 부모 문화가 아닌 곳에서 자라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제3문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워낙 트랜지션이 많아요. 이렇게 아까도 뭐 초등학교도 막 몇 번씩 옮기고 또 이렇게 또 부모님과 또 이렇게 떨어져서 사실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어떤 그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 자녀는 미셔너리 키즈잖아요. 근데 TCK 이슈하고 사역자의 자녀라는 이슈가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를 딱 볼 때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예, 제 아내도 PK거든요. 패스터 키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PK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성장하신 케이스도 있지만, 좀 이렇게 어제 누구시죠? 우리 간증하셨던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껌 좀 씹어보시고 많이 이렇게 좀 놀아보시는 그런 이제 세상을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만나보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중직자 자녀분들도 어제 우리 디컨 키즈라고 해서 엄마가 너무 막 교회 열심히 헌신하시고 자기는 너무 힘들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의 자녀, 요 이슈도 상당히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미주 한인분들 이렇게 이민 오셔서 사실 때 TCK 이슈들 이걸 좀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꼭 목사님 자녀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로서 열심히 막 밤이고 낮이고 새벽 기도부터 주일까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내가 엄마 아빠 필요할 때 엄마 아빠는 많이 없었다. 그게 제 아내하고 제 처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좀 믹스되어 있다는 거를 기본 전제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저희 첫째 딸, 둘째 아들이
3살, 2살 때 저희가 이제 이 전부터 저는 MK 사역을 했었는데요. MK 캠프 사역을.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MK들을 만나보다가 이게 너무 현장에서 너무 깨지는 그런 스토리를 제가 많이 듣고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이제 이 당시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사실. 선교사 자녀 사역에는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헌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까 할 때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이제 보내시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렇게 필리핀에서 마스크 일찍부터 썼습니다. 지금 쓴 거는 아니고요. 원조는 이제 이 필리핀에 공해가 되게 심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애들, 부모는 안 쓰고, 부모도 쓰면 되게 이상하죠. 우리 선교사로 갔는데. 근데 애들은 참아. 뭐 어떻게 때려요? 그 마음 알죠? 애들은 참아. 뭐 어떻게 부모는 따라갔는데. 날씨는 덥고. 근데 마스크 쓰고 이제 이런 찌푸니 막 정말 매연이 막 한 바켓스 막 마시면은 막 이렇게 바로 그냥 쓰러지는데. 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게 무슨 과일인지 아세요? 잭플루트예요. 잭플루트. 여러분 그 잭과 콩나무 저는 진짜 그게 사실인지 몰랐는데 필리핀 가서 알았어요. 이 이름이 잭플루트예요. 이때만 해요. 자, 그다음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요. 막내를 하나님 주셨어요. 현지에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내가 태어나서 네,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네, 그 애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네. 대학교 1학년이고요. 고3이고 중3. 얘는 이제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메이드 인 필리핀.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뭐 옷도 아무 데서 한국을 돌아왔는데 옷도 아무 데나 벗고 막 이렇게 맨발로 다니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쉬도 아무 데서나 싸려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중3인데 자기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아직도 한국에서 산 거보다 필리핀에서 태어났으니까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저기 가나에서 평생 살고 계시고 저는 100% 한국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TCK 종족이라고 생각해요. TCK 종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엄마 아빠가 선교 헌신한 종족.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종족이죠. 그런데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나 어려움이 좀 이렇게 도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형 MK 학교에서 여기서 윌리를 찾아라 그런 거 아시죠? 게리, 제 영어 이름이 게리거든요. 여기서 게리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근데 서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시면 특히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큰 집을 하나 사가지고 4-5 가정이 모여서 내가 PE 티처 할게.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하고 나는 뭐 수학을 잘했으니까 내가 매스 티처 할게. 이렇게 하면서 자녀 교육의 문제를 풀으셨대요. 그래서 그 학교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52년인가 4년 됐었는데 지금 된 학교거든요. 거의 대학교 같아요. 그래서 뭐 저기 아프리카에 거기 나오셨죠. 네. 그런데 그 옆에 또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MK들만 다니는데요. 필리핀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거 설정 사진입니다. 멋있게 되게 설정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 대학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좀 심으려고 해외에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왔었고요. 저는 사실 MK 캠프 전문가예요.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뭐 불멍도 때리고 캠프파이어 하고 여기 다 한국 거쳐오신 분들은 한국 교회에서 그 캠프파이어 하시는 거 막 기억나시죠? 안 하셨구나. 네, 네.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사실 영상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MK의 고백이라는 CGN TV에서 만든 혹시 이 MK의 고백 영상 보신 분? 사실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유튜브나 그런데 MK 고백하면 다 뜹니다. 꼭 보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진짜로.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TCK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TCK 토크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MK 친구들이 많이 안 계신 관계로.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꽤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기가 TCK다. 나는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를 부모 문화가 아닌 곳에서 자라났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되게 많으시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손을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겉은 이러니까 모르거든요. 여기 새로운 TCK 종족이 계시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MK 캠프에 왔던 이 표정들 보세요. 처음에 찍는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이런 거 되게 힘들잖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뭐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 억지로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슬슬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저 같은 사람보다 우리 코조 분이나 우리 해구 형제나 우리 사실 여기 MK 친구 성인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정말 우리 MK 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2년 차 MK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쁩니다, 진짜.
형 동생 사이 하자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웠고, 네 진짜로. 왜냐면 저도 제가 선교사 지금 MK 사역 22년 차고요. 선교사 된 지 한 18년인가 된 것 같은데, 가보면 제가 지금 40대 후반이거든요. 저보다 젊은 선교사가 없어요. 여기도 와봤더니 다 이렇게 이제 레전드 선교사님들만 계셔가지고 이쪽에는 제가 어떻게 끼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MK 친구들한테 나도 뭐 미스터 코리아야, 메이드 인 코리아야 하면서 이쪽으로 껴보려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서 네,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서 되게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들의 우리 오늘 코조 형제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부모님을 우리는 다 쫓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전 세대,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그 세대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허리춤에 있었고 야곱까지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내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 있다 그러고, 시편에 보면 장부가 조성될 때부터 그 사람을 알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MK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좀 메시지였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MK TCK 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몇 분 정도 남았죠? 30분.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거는 조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TCK 이슈 부분을 제가 또 뒤에서 다룰 텐데, MK 스스로도 이게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고, 그거 플러스 사역자의 자녀 이슈가 있다. 요걸 좀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디컨 퀴즈로 잘하시면서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엄마 아빠가 필요한 그 가정에서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못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에 뭐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냉장고 고쳐주시는 기사 아저씨는 와서 냉장고를 고쳐주시고 뭐 하는데 우리 아빠는 뭐 하지?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시니까.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갖고 한국 사회에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의 부재, 가정에. 네, 그래서 우리 MK TCK 분들의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뭘 잘하는지 이거 지금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3일 전에인가 왔는데 지금 거의 어젯밤에도 우리 세기 형제하고 1시 반인가까지 계속 얘기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뭐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그 문화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문화마다 밸류 시스템이 있잖아요. 가치.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눈을 똑바로 사실 보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메리칸 같은 데서 만약에 학생이 눈을 똑바로 안 보고 이렇게 한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시죠?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로직이. 띵킹 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화를 우리 코조 형제님은 저는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공동체성이나 이렇게 허물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그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또 막 위기의 질서 이렇게 눈 깔아 짜샤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1세대 MK들이 한국에서 뭐 LG니 삼성이 들어갔다가 조금 이제 적응이 힘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막 영어도 잘하고 다 하는데 막 커피 타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부장님이, 꼰대 부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좀 넘어갈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런데 1세대 처음 왔던 친구들은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또 그 LG 삼성 이런 데서 다 나오게 되는 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특별히 2가지 직업군에 많이 몰려 계세요. MDB 마치고 이제 교회 이렇게 사역 쪽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확인이 안 되는데, 옛날에 다 물어보면 우리 MK 친구들이 한 5가지 직업에 많이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목사, 교사, 선교사, 그 다음에 성경 번역 쪽에서는 파일럿을 조금 경험했더라고요. 파일럿. 이렇게. 그래서 파일럿, 그 다음에 의사. 뭐 이런 한 직업이 8만 가지인데 한 5가지밖에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길티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단기팀이 오면 너 뭐 될래? 그러면 선교사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억지로 가 있는 케이스도 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가 잘 되신 분들은 영어 학원 쪽에 많이 몰려 계세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노출이 되고 다양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한국 사회에도 갔는데 우리 세계 형제도 중국에서 자라다가
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한국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가장 최근에 어땠어요? 처음에 갈 때 속마음. 좀 쉽지 않았던 거. 그렇죠. 네. 내가 왜 가야 되지부터 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네. 뭐 또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면 또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 케이스 1세대. 그 친구는 영창을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1세대가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사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자살 시도도 좀 많이 있었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근무 이렇게 총 들고 근무를 쓰잖아요. 우리 저기 남북 대치를 하니까 근무를 쓰잖아요. 갔다 온 이제 근무를 잘 마치고 왔어요. 너무 더운 거야. 샤워를 하는데 점호라는 거 있잖아요. 점호 시간. 몇 명 있는지 카운트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빠지고 가서 샤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참이 막 그러니까 이 친구 화가 나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극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윗사람한테 이렇게 개긴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영창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적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지금은 뭐 가짜 사나이, 뭐 진짜 사나이 이런 프로그램 아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요즘에는 막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막 환상을 갖기 시작했어요. 너무 막 그 멋지게 막 이렇게 근육사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KWMA, 지금 우리 KWMC 대잖아요? KWMA 우리 사무총장님이 와서 어저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한국 정부를 또 상대해서 대표하는 선교기관 대표신데 KWMA 1993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모였는데 한국 MK들의 정체성 교육의 3가지 목표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시면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93년도에 이미 정리가 됐었어요. 그때 서구 MK, TCK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돈 내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그 선교 리더분들을 모아달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좀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MK들이 너무 많이 밀려온다. 학교에 막 오는데 교사도 없고 우리는 교과서도 어떻게 우리 웨스턴들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와서 이 3가지 교육 컨설테이션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한국 교회 뭐 OMF님 우리 저가 속한 GMF님 이런 리더분들이 모여서 3가지 교육의 방향성을 정했다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잘하게 해야 된다. 우리 기독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제가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인으로서, 그다음에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좋아요.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 빼로. 너무 좋아요. 자, 한국인, 기독인, 세계인으로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MK, TCK 말고 우리 어르신 분들은 100% 한국 분들이시죠. 근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MK 친구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100%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 MK한테 만약에 국대 축구 시합 하는데 너 어디 응원할래? 그러면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블러드 타입에서 이렇게 온 그 영향력을 한국을 응원하고 싶은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거 말 한번 잘못했다가 막 테러 당하고 하는데 이번도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베 총리 전 총리가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는 목숨 걸고 한국인에 대해서 또 기독인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3가지 방향성을 그래서 우리 MK 친구들한테는 TCK 친구들한테는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가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뿌리의식은 가져야 되니까. 자, 그 부분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TCK, MK를 많이 경험하신 서구의 이제 이 MK 사역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TCK 전의 과거와 현재,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분이 루스벤 레켄이라는 분이세요. 결코 보내지 못한 편지. 엄마 아빠한테 Letters Never Sent라는 책을 쓰셨는데 선교사 자녀인데 엄마 아빠한테 그 기숙사 학교에 떨어져 갖고 어린 나이 막 8살, 7살부터 떨어져 가지고 엄마 맨날 보고 싶은데 편지 썼는데 한 번도 못 보낸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모아갖고 책을 만들었던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마이클 폴록이라는데 원래 이분의 아버님이 TCK MK 사역의 대부예요, 대부.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역하다가 이 자녀인데 TCK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요 정의가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를 부모 문화가 아닌 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TCK라고 말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문화를 경험해서 여러 문화의 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여러 문화가 이렇게 멜팅, 용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속에. 용해되어 있는데 한 문화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를 어렵다.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속에서 그 집단 안에서 소속감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MK 학교나 MK 캠프나 이렇게 MK들끼리 모여주는 이 수련회가 너무 중요한 거죠.
너도 왕따 당했어? 너도 그랬어? 뭐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거기에 성령님 역사에서 치유, 아까 우리 코조 형제님이 얘기했던데 그 모였을 때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학자 박사학위 따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개념이 이제 출발한 게 TCK 이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저 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루스 백이라고 MKN에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MK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싱글이세요. 근데 싱글. 자녀가 없으죠. 근데 MK들의 뭐 데모라고 불리신, 지금 은퇴하셨는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그 마이클 폴럭도 있고 이렇게 MK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분은 폴리체인이라고 홍콩, 아시아 MK 쪽에서 되게 오랫동안 간사로 섬기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아시안 MK들, 한국 MK들의 필요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거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서구나 다른 나라 분들이 많이 우리를 사실 우리가 준비 안 돼 있는 동안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MK 학교 같은 것들. 국제학교에서 많이 받아주시고. 근데 지금은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인력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자녀들이 이슈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영어권에서 한국이 그래도 먼저 경험을 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우리도 이렇게 모여야 되지만 에이시안 MK들 또 뭐 아프리카 또 뭐 이런 브라질 쪽 우리가 도울 일 많이 있어요. 왜냐면 비영어권에서 이렇게 통하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영어권은 또 영어가 뭐 그들도 TCK 이슈가 있지만 또 언어라는 장벽이 그래도 조금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언어라는 장벽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백인숙 선교사님 한 분이 MK TCK들을 이해할 때는 선교지 문화, 그 다음에 부모 문화, 학교 문화. 학교도 인터내셔널 다녔냐, 현지 다녔냐, 저는 아이들 홈스쿨하고 있거든요. 홈스쿨이나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렇게 교집합된 이 영역이 TCK 문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엄마 한 집에서도 자녀가 혹시 3명 이상 있는 분들. 저기 뭐 이게 어디 외식 나갈 때 잘 통합이 되세요? 한 메뉴로? 안 되죠.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집합되는 뭔가 그 영역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MKTCK 분들도 자기 진로라든지 자기의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자기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거 지금 고민이 많으신데 그럴 때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머릿속에 적어도 3가지 문화가 이렇게 멜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교집합되는 부분을 잘 찾아가실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폴 히버트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인도 3대째 MK 출신의 문화인류학자십니다. 이분이 너무 이거 선교사님들 웬만한 분들 다 훈련받는 책이거든요. 선교와 문화인류학. 어마무시한 분이세요. 근데 인도에서 자라는 3대째 MK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분 정도 3대째 정도 되니까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연결시키시고 학문 영역과 생활 영역을 이렇게 이제 통합하는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코조 형제님 2세대시죠. 그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3세대고, 뭐, 저는 3세대 MK들한테 관심이 좀 많습니다. 1세대 MK 친구들 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많이 도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경험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살아내기 바빴기 때문에. 근데 지금 2세대 MK 친구들이 이제 우리 저기 앉아있는 대학생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이제 뭐, 언어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분들한테, 우리 코조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직 이렇게 좀 멤버 케어 시스템이 서구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2세대 MK들하고 MK 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도 했기 때문에 MK 캠프도 제가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돕는 어떤 손길이 있었다면 3세대 정도 가면 미국이나 서구는 200년 넘으니까 3세대가 벌써 넘었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3대, 4대, 5대까지 와서 저 연세대, 뭐 병원 다 세웠잖아요. 조선의 근대화를 선교사님들 가정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 양화진 스토리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이분이 하신 얘기인데 MK들이 4가지 영역 이렇게 분류가 있다. 선교지 문화를 거부하는 케이스들. 성인이 돼서도.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뭐 여기 혹시 중국 MK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더럽고 막 뭐 힘들고 막 이런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러 나라 할 때 선교지 문화를 거부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 문화 옛날에는 지금 BTS나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게 유명해지니까 한국 배우고 싶고 뭐 이랬지 옛날에 한국어 영어를 배워야 되고 뭐 이런 막 좀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죠?
아닌가요? 네.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한국 사람이랑 결혼 안 해. 막 그랬던 브라질 MK 제가 만나봤었는데 매너가 없다고. 브라질 분들은 되게 매너가 좋은가 봐요. 우리 브라질 MK 계시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브라질이 되게 이렇게 매너가 좋대요. 그 남미 분들이 매너가 좋대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버스 안에서 부딪혔는데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젠틀하지도 않고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난 절대 한국 사람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그 자매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모됐는데, 그래서 이제 절대란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좀 저희가 가슴이 아픈 게 문화적인 분열증이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심각하게 상담을 받아야 된다거나. 사실 제 딸도 우울증 약을 3년 정도 먹었는데 지금 이제 약을 끊어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먹을 수 있죠. 그 영혼의 감기인 거니까. 자, 그런데 심각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정체성에 막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깊은 상담, 누군가 꾸준히 옆에서 버텨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 이렇게 이모티콘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화적인 통합, 이렇게 스마일하면서 문화적인 통합, 이쪽 사회도 편하고 이쪽 사회도 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통합이 되는. 네, 요셉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라 나중에 통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시고 그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하시려고 나를. 근데 에스더 같은 경우도 네가 모르드게 그러잖아. 네가 이때 왕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하면 어떤지 알겠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르는 그 통합,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코조 형제님이 머리 여기는 받아들여지는데 가슴으로 내는 데까지 38년 걸렸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좀 우리 전 세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TCK, MK 가족들, 여기 TCK 포함해서 프리필드, 한국에서 떠나기 전 과정이 있고 온필드 과정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유학을 간다거나 또 뭐 다른 나라에 가는 케이스. 근데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유학을 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선교사 자녀들의 삶이 글로벌 노마드, 네, 노마드로의 삶이 계속 지금 우리 이경승 형제 브라질 가족이 다 거기 갔는데 지금 이곳 여기 미국 나가고 한 달째 지금 뭐 여기서 조금 있고 저기서 3개월? 네,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여기 3일 됐는데 아무리 호텔에서 자도 가족 없으니까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쉽진 않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이제 얼렁얼렁 알아들으세요. 네. 얼렁얼렁 알아들으세요. 자, 왜 MK, TCK 친구들이 이제 이거 TCK, MK 친구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만나보면서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웨스턴 문화에 많이,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다녔거나 엄마 아빠가 SIL이나 무슨 뭐 이렇게 외기나 OMF 이런 국제선교단체 조인되신 분들은 국제적인 그 문화에 많이 노출됐던 케이스예요. 그런데 저희 집 막내는 필리핀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이런 케이스예요. 로컬. 우리 코조 형제님은 아마도 요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확신은 없겠지만, 예, 근데 이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MK들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대학도 보내야 되니까, 군대도 보내야 되니까 일찍부터 김치 먹이고 막 배꼽 인사 시키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주로 인사 막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막 목 꾹 이렇게 누르면서 야, 옆에 장로님이 가시는데 인사해야지 막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당해 보셨죠. 네, 그래서 크게는, 근데 여기서부터 다 또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크게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친구도 만나봤어요. 필리핀 MK인데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필리핀 MK인데 이 로컬 이 부분이 아예 여기 붙어 있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정말 조그만해요. 엄마 아빠는 현지 사역을 하셨는데 저기 무슬림 사역하시고 이거 위험하니까 거기다 떼어놓고 왔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개인적으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의 그림을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MK 사역자로서 어떤 문화에 제가 만난 MK들이 어떤 문화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가를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대화하고 이렇게 직접 또 워크숍 같은 거 해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MK 그 관련된 책이 있는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부씩밖에 안 갖고 왔어요. 자, MK 친구들한테 그 경쟁력이, 이 그림을 보실 때 경쟁력이 어디 있을까요? 잠재력, 경쟁력, MK, TCK 경쟁력은 어디일까요? 네. 그것도 답은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조금 네, 거리가 있으셔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뭐 바로 네, 아, 네, 네, 네. 자, 저 책은 제 딸이 3살 됐을 때 아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선교사님들은 이제 나가시기 전에 훈련을 받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MK로 나가실 때 뭐 본인은 훈련 받고 나갔어요? 뭐 어디로 간다, 가서 우리 뭐 한다 이런 거 오리엔테이션 듣고 나가셨어요? 가고 빠야 되고 갔어요. 네, 그런 거 없이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가자마자 현지 유치원에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가서 울고 엄마 아빠 떨어지기 싫어서 울고 막 이런 스토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 책을 이제 만들게 됐었고요. 그 다음 책은 이제 온필드. 청소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청소년들 많이 또 만나실 텐데 청소년들 온필드 가이드북이 선배 MK들한테 팁을 다 구해서 또 부모님용도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그건 그 나이에 그 부모님들이 MK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시니까 이건 부모님, 그 나이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은 책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리엔트리에서 한국 사회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MK들의 경쟁력이 뭐냐면 이 교집합 부분인 거죠. 웨스턴과 한국의 공통 분모는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한 30분 정도. 저는 필리핀에 있어봐서 필리핀 타임이 있거든요. 40분 내지 1시간. 결혼식 갔는데 아무도 안 와 있어갖고 1시간 기다렸더니 그때 막 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근데 지금은 한국 분들이 온 타임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초청했는데 지금도 시간이 째깍째깍 가서 제가 지금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데 이걸 넘기면 그다음부터 안 불러요. 그다음부터 안 불러요. 시간 잘 지켜야 돼요. 웨스턴 분들이 온 타임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이 많이 이제 그걸 이제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점도 있잖아요. 그죠? 한국은 아직 그래도 우리 집단 이렇게 문화, 가족 중심의 이게 그래도 정 뭐 이런 게 조금 아직은 좀 있죠. 장로님 아직 있나요? 네. 아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웨스턴은 되게 인디비주얼하고 개인주의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그런데 뭐 필리핀과 한국에 이렇게 했을 때 가족 중심의 그 문화가 있어요. 뭐 중국은 관시 문화가 있죠. 관시. 예. 관계. 아프리카도 아마 관계 이렇게 풀어가는 게 있을 거고. 그 한국 사람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호주 형제님도 거기서 기업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집합된 영역이 MK 친구들, TCK 친구들의 장점이다. 되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 문화를 거치다 보니까 여기 교집합되는 부분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 다중문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TCK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막 컴플리케이트되고 막 이렇게 헷갈린다고 생각하면은 서드 컬처 키즈 그 컨셉에 매여 계신 거고 하나님은 오히려 트랜스 컬처 키드 이 초문화적인 연결할 수 있는 거기에 사실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었잖아요. 저는 MK, TCK 분들한테 복음은 예수님도 TCK이셨다. 하나님 문화에 계시다가 이 인간의 문화에 와가지고 아버지 문화 막 얘기하는데 여기서 다 미쳤다 그러고 안 받아들이고 맨 마지막에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redeeming people, breaching cultures and redeeming people 하셨잖아요. 그 문화와 문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고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속 인도하시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런 존재들의 가능성이 우리 TCK들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쟁력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주 유니크하게 생각하시면서 자기 거를 그려보시면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그 문화, 이 서구의 문화에 자기가 경험한 문화의 장점, 단점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딱 보여요. 네. 혹시 더 필요한 상담이나 컨설팅 필요하시면 저한테 우리 MK 친구, TCK 친구들 연락하시면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자꾸 시간이 가면서 죽기 전까지 이게 계속 통합이 되면 이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경쟁력이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그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잘 막 알아들으시고 쭉쭉쭉쭉 지금 빨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몇 분 남았죠? 5분 남았어요. 5분, 네. 자, 그래서 우리 MK 친구들은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가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통합된 정체성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20여 년 전에 한국인, 기독인, 세계인 이게 잡혔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국 따로 밥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 샐러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갈아가지고 믹스된 거. MK 친구들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샐러드 보울에 저 토마토도 있고 상치도 있고 각각의 맛을 이런 존재지 그걸 다 그냥 막 갈아가지고 마셔버리 그거가 자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경험된 고유의 그것들을 잘 지킬 때 그래서 통합된 한국인의 뿌리시 통합된다고 그래서 그걸 막 갈아가지고 자기 아무것도 아닌 그게 아니라 고유의 영역이 저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멜레온, 동물로 친다면 카멜레온이 이쪽 문에 가면 색깔을 쫙 이렇게 바꾸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박쥐가 아니라. 박쥐의 개념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잘 살아내고 최소 그 문화에 동화되는 그러면서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디벨롭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가족을 코필리칸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냐면 자, 저희 가족이 코리안인데 티피컬한 코리안이었는데 필리핀에 가가지고 필리피나스 막 이렇게 같이 살면서 저희는 현지 사역은 아니었지만 저도 한 10년 있다 보니까 누가 필리핀 분들 욕하면 제가 여기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또 저희가 이제 국제학교 아까 네, 저희가 OMF에도 조인돼가지고 한 5년간 웨스턴 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코필리칸, 그래서 코필리나 이런 이제 이 통합된 여기 영역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우리 TCK 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그 문화를 한번 정의해 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인 거죠. 유니크한 거죠. You are very so special. 네, 지금 이태리 로마에서 저기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목사로서 또 어느 나라셨죠? 지금 스리랑카 MK가. 예, 스리랑카 MK이신데 한국에서 사역하세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독특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make your own story. 자기만의 스토리. 그게 있으면 그걸로 승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1, 2분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케어기버들이나 부모님들로서 또 본인 성인으로서 전인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전인격적인, 예, 홀리스틱, 예, 홀 퍼슨으로서 어떻게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이제 지금 5학년이시라 그랬죠, 선배님? 네, 5학년이신데 이렇게 반백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사실 날이 50년, 70년 더 있으시잖아요. 이 삶을 앞으로도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모세도 80부터 쓰셨는데. 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20, 30대 계신 분들은 더 막 우리보다 더 하나님 남겨진 과업과 남겨진 선교, 남겨진 그 사회 문제 여러 가지를 얼마나 잘 이분들을 통해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자, 그래서 어느 사회에 뿌리 내리고 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이 아니라. 근데 많은 경우에 대학에 꽂혀 있죠. 우리 한국 우리 부모님들이 사모님 분들이. 근데 어느 소사이티에서 직장을 갖고 애 낳고 이렇게 뿌리 내리며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 문화에 뿌리 내린 케이스, 국제 문화에 뿌리 내린 케이스, 로컬에 뿌리 내린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조영재님도 요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선교 현지에 사업도 하시고 선교사님도 있고 아주 소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한 개인에게 미치는 전인적 영역이 1부터 10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2분만 더 주세요. 빨리 마칠게요. 네, 그래갖고 다음 저기 스피커시니까 부모님이 가장 영향을 1부터 10까지 한 사람한테 전인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 부모님이 제일 많으신 거죠. 근데 저 같은 교사나 MK사역자 착각을 한 게 그 다음에 우리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뭐 멘토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0.5나 1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만나면 또 삶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놓치시지 말아야 될 거는 그거를 자꾸 교회나 뭐 영적 목사님이 이렇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분한테 맡기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죠? 네. 그걸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TCK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그거를 알아가는데 뭘 갖고 알아갈 수 있냐. 기질과 성향, 다중지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내적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 증거는 성격, 강점, 리더십 이런 거는 외적으로 이렇게 팀도 해보고 군대도 가보고 회사에서 리더십도 해보고 그러면 보이잖아요. 이런 걸 조합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혹시 이거 더 필요하신 우리 MKTCK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좀 문의해 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그래서 한국소명교육개발원에서 한국에 가면 소명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성경적인 개념에서 그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그래서 Q는 퀄리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 있잖아요. 존재. 그 무게를 했을 때 나 혼자 나 자아 성취,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전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가치예요. 나를 잘 개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so what?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사회를 돕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타겟 대상한테 관심이 있는가? 근데 그 대상들은 어떤 니즈가 있는가? 저 스트릿에 계신 분들을 내가 마음에 품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 이불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떤 툴로 할 것이냐, 난 교육이라는 툴로 할 것이냐, IT로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결정해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MK 똑같은 이제 결론입니다. TCK인데 모세와 니에미아처럼 모국 사회, 되게 모노컬처럴한 단일 문화적인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임팩을 끼치는 부르심이 있는 TCK가 있는 거고, 똑같은 TCK인데 다니엘과 바울처럼 영어권이나 국제문화에 나가서 여러 언어도 쓰면서 거기서 또 임팩을 끼치는 사람이 그 부르심이 있고, 똑같은 TCK인데 요셉과 에스더처럼 한 번도 이 사람들 모국 문화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냥 현지에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이 영향을 끼치는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TCK인데. 자, 그러면 자기가 나아가야 될 진로나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그 생각에 계속 묵상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도 보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계속 물어보시면 분명히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은사도 주시고 목적에 맞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나 환경 속에 나를 두신다는 거죠. 내가 다 해석을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통합되는 이런 관점에서 자꾸 통합을 하시면 때가 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TCK 예수를 따라가시면서 네, 그렇게 삶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